회사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일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인정은 다른 사람이 받을 때예요. 분명 내가 야근도 더 많이 하고 맡은 일의 성과도 내고 동료들한테 인정도 받는데 평가 시즌이 되면 늘 애매해요. 매번 평균 고과의 핵심 인재 명단에는 없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오래 일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회의에서 존재감이 있고 상사가 자꾸 중요한 일을 맡기고 평가 시즌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나보다 일을 훨씬 잘해서 그럴까요? 오늘은 일은 잘하는데 이상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건 정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부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좋은 일을 조직 안에서 제대로 보이게 만들고 상대가 나를 믿고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일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과정을 너무 늦게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책임감 있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괜히 말하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 애매했어요. 마음은 너무 이해돼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신뢰는 완벽한 결과만으로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신뢰는 불완전한 상황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서 생겨요. 일이 잘 될 때만 말하는 사람보다 일이 이상하게 흘러갈 때 빨리 알려주는 사람이 더 신뢰를 받아요. 상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문제를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게 더 불안해요. 회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예측하게 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예를 들어 마감 이틀 전에 와서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워서 일정이 밀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 부분에서 리스크가 보입니다. 지금 선택지는 두 가지인데 A로 가면 일정은 지킬 수 있지만 완성도가 조금 낮아지고 B로 가면 완성도는 높지만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A로 먼저 맞추고 이후 보완하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이 차이가 커요. 같은 문제를 말해도 누군가는 사고를 친 사람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일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인정받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상대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상사의 목표나 조직의 방향을 모른 채 내 일만 열심히 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일을 보고 있고 인정받는 사람은 그 일이 쓰일 곳을 보고 있어요. 회사에서 내 일은 혼자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팀의 목표와 연결되고 팀의 목표는 상사의 평가와 연결되고 상사의 평가는 조직의 우선순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만 보고 일해요.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해야지. 자료 만들라고 했으니까 자료 만들어야지. 보고서 쓰라고 했으니까 보고서 써야지. 물론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냥 성실한 실무자에 머물 수 있어요. 인정받는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봐요. 이 자료가 왜 필요한 걸까? 이 보고서를 가지고 누가 어떤 결정을 하려는 걸까? 상사는 지금 무엇을 가장 불안해하고 있을까? 이 일에서 진짜 중요한 기준은 속도일까요? 정확도일까요? 설득력일까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결과물을 다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같은 보고서를 써도 단순히 정보를 많이 넣는 사람이 있고 의사결정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회의에 들어가도 자기 업무 진행 상황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의사결정이 필요한 지점을 짚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연차가 쌓일수록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 일이 조직의 목표에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한번 점검해 보면 좋아요. 나는 지금 내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직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대체될 수 있지만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어요. 일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현재 일은 잘하는데 다음 레벨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높은 역할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회사는 보통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역할을 잘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다음 역할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막혀요. 회사는 단순히 이 사람이 현재 일을 잘하는 만 보고 다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미 다음 단계의 행동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나를 봐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내 일만 챙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 흐름을 본다. 문제를 발견하면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가져온다. 후배나 동료가 막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정리해주고 도와준다. 상사가 없을 때도 회의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준다. 이런 모습들이 쌓이면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이제 더 큰 일 맡겨도 되겠다.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결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승진 발표는 어느 날 나지만 승진의 인식은 훨씬 전부터 쌓여요. 일 잘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회사가 실제로 보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조직은 말로는 많은 것을 중요하다고 해요. 성실함이 중요하다, 협업이 중요하다, 주도성이 중요하다,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진짜 봐야 하는 것은 회사가 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누구를 승진시키는가예요. 어떤 회사는 조용히 맡은 일을 완벽히 끝내는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회사는 빠르게 치고 나가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조직은 윗선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어떤 조직은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기준이 항상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인정받고 싶다면 내가 속한 조직이 실제로 무엇을 보상하는지는 알아야 해요. 내가 아무리 성실함을 쌓고 있어도 회사는 영향력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완성도를 높이고 있어도 회사는 속도를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혼자 책임지고 있어도 회사는 협업과 조율 능력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억울하지만 회사에서는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은 가끔 내가 잘하고 있는지만 볼 게 아니라 이 조직이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봐야 해요. 회사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보상하지 않아요.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보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제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해요. 첫 번째, 결과만 말하지 말고 과정을 보여주세요. 회사에서 신뢰는 완성된 결과보다 중간 과정에서 더 많이 생겨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가 막히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걸 공유하는 사람은 상사를 덜 불안하게 만들어요. 회사는 완벽한 사람보다 예측 가능한 사람을 더 신뢰해요. 두 번째, 내 일이 아니라 상사의 목표를 보세요. 인정받는 사람은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이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보다 그 보고서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더 강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이번 일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이 결과물은 어떤 결정에 쓰이나요? 이 질문 하나가 단순 실무자를 문제 해결자로 바꿔줘요. 세 번째, 현재 역할이 아니라 다음 레벨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금 일을 잘한다고 자동으로 다음 기회가 오지는 않아요. 회사는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일을 잘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더 큰 일도 맡길 수 있을까? 그래서 기회를 받은 뒤 증명하려고 하면 늦어요. 내 업무만 잘하는 사람에서 전체 흐름을 보는 사람으로, 문제를 말하는 사람에서 대안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진행 상황을 말하는 사람에서 다음 액션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해요. 승진은 받은 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 전에 이미 증명되어 있어야 해요. 네 번째, 회사가 실제로 보상하는 행동을 보세요.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과 회사가 인정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조직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 어떤 행동이 실제로 인정받고 있지? 이것은 정찰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게임의 규칙을 읽으라는 뜻이에요. 규칙을 알아야 맞출지, 거리를 둘지, 떠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다면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때예요. 일을 잘하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달라요. 인정받기 위해 나를 과장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든 성과를 조직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능력은 필요해요. 착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정치적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상대가 불안하지 않게 일하고 내 기여를 보이게 만들고 조직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읽고 다음 레벨의 증거를 조금씩 쌓아가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회사에서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